네, 이제부터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수학 이런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코드를 짜면 이제 어, 머신러닝이나 뭐 이렇게 짭니다. 그러면은 엔지니어들이 보고 욕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코드를 짰냐. 왜냐면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 ON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다루는 데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complexity, 그래서 얼마나 복잡한지, 아니면 efficiency라고도 합니다. 효율적으로 코드가 짜여졌는지를 이렇게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n은 이렇게 인풋의 길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고정된 값이잖아요. 인풋이 이제 뭐 변할 수는 있지만 이제 코드 펑션에서는 바꿀 수 없죠. 함수에서는 이거는 주어진 값입니다. 근데 주어진 값을 가지고 어떻게 코드를 짜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풋이 뭐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를 하나하나 출력해라. 이런 거를 가지고 for 구문으로 돌리면은 이 5개만큼 들게 되고, 아니면은 바로 인덱스로 찾아가지고 하면은 O 컨스턴트가 되게 됩니다. 컨스턴트.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더 복잡하겠죠, 그죠? 이게 더 복잡하고 이게 덜 복잡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approximation이라는 걸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는 막 더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얼마나 운이 좋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풋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뀝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다,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막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코드 펑션을 2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작은 걸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펑션을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하는 게 이거 배를 바꾼 게 아니고 제곱을 출력하는 겁니다. 10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요. 자, 보시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실제로 인풋은 1부터 10까지입니다. 1부터 10까지. 요거 처음에라 익숙하지 않으시면 실제로 제가 만든 게 이겁니다. 자, 이거를 넣은 겁니다. 1부터 9까지죠. 9까지. 제일 마지막 건 포함이 안 되니까 1부터 9까지 해서 제곱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9, 9, 81. 자, 펑션 2를 보겠습니다. 펑션 2로 해도 똑같이 값이 나옵니다. 펑션 1이나 펑션 2나 같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잘 짜여진 코드냐? 자, 첫 번째 걸 보시면은 for 구문을 한번 돌리고 각각의 요소들을 제곱해서 출력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도는 게 하나하나 보는 게 n개만큼 드는 겁니다. 인풋만큼요. 이제는 제가 만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0개의 인풋이 있으면은 10,000개를 하나하나씩 다 보겠죠. 그래서 O n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걸 보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2개의 값이 구문을 2개를 돌립니다. for 구문을. 그래서 1부터 쭉쭉쭉쭉 해나가고 J도 1부터 쭉쭉쭉쭉 해나가는데 언제 i하고 j가 같을 때, 그러니까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죠.
같을 때만 두 개를 곱해서 출력해라. 실제로 나오는 값은 같습니다. 하지만 포구문을 두 개를 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ON의 제곱 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값을 뽑으면 막 이렇게 됩니다. 제가 time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썼습니다. 이 펑션의 시간을 재기 위해서. 그래서 펑션을 집어넣고요. 이거에 시간을 재겠다. 100번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할 때마다 바뀝니다. 왜냐면 지금 컴퓨터를 제가 쓰고 있는 누구 컴퓨터에 따라 아니면은 컴퓨터를 지금 제가 얼만큼 쓰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할 때마다 바뀝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100번 이걸 수행하는데 11.8초가 걸렸고요. 밑에 거는 16.69초가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인풋을 제가 바꿔버렸죠 아까. 엄청 빨리 나오네. 자, 인풋을 만으로 바꿨고요. 다시 왜 이거를 숫자를 크게 하냐면은 그래야 차이가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차이가 전혀 안 보입니다. 0.00 몇 초 이렇게 막 나와버리니까요. 컴퓨터에게 힘든 일을 시켜줘야지 그런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펑션을 두 개를 썼지만 서로 다른 펑션이 나왔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볼 때 너무 간단해 보이죠. 아이고 제곱 나오게 하는 게 목표면 그냥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돌렸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실제로 근데 지금 이거는 간단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복잡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된다는 거죠. 더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인풋도 들어오고 더 복잡한 계산을 해내라. 그러면은 코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기다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드네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는 뭐 11초였고 이건 16초였고 막 이랬습니다. 이건 아까 그 개수가 좀 달랐죠. 여하튼 이것이 빅 ON의 개념입니다. 얼마큼 복잡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코드를 보고 이거는 ON의 복잡성을 가졌네요. 이거는 ON 제곱의 스퀘어의 복잡성을 가졌네요. 이런 것들이 인터뷰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나씩 보면서 실제로 ON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